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주제인 격려의 실천입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천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했던 얘기들의 반복이고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어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격려의 실천입니다. 격려의 실천은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연수드리고 있지만 저도 사실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런데 이제 격려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격려의 실천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격려하는 마음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못하는 아이를 볼 때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답답함과 아쉬움, 그로 인한 짜증, 화, 원망의 감정들, 이러한 마음을 어떤 부분은 스스로 감내하고 또 어떤 부분은 아이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제 그것이 가장 어렵죠. 아무리 여러 번 격려를 해 주시더라도 이러한 자기 통제가 바탕이 되지 않는 격려는 힘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순간, 무엇인가가 잘 풀리지 않는 순간, 용기와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바로 부모에게도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가장 격려가 필요한 순간에 받을 수 없는 격려, 오히려 격려 대신에 찾아오는 비난이 어떻게 마주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의욕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격려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언급함에 앞서서 격려를 잘 하는 것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용기를 꺾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짚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연수 때마다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교육에 있어서 정답은 여러 갈래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격려 방법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격려의 본질, 아이의 의욕과 용기를 북돋아준다는 목표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아이의 성향,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부모님께서 스스로 찾아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쁜 현대인들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바닥에 누워서 자녀 교육만 고민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유가 없다면 다른 사람이 먼저 걸었던 길 중에서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길을 따라 걸어보는 것도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들은 교사로서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도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꾸준히 이어가려고 하는 격려 방법들입니다. 들어보시고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취사 선택하셔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아이에게 부족한 어른이 되어주기입니다. 제가 단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항상 사람들한테 의외의 말을 던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은 언제 좌절할까요? 저는 도달하고 싶은 목표에 절대 도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람이 좌절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목표는 어른들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겠다는 의욕, 성장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려면 내가 노력하면 어른들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어른들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들 앞에서 완벽한 척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완벽해 보이기 위해서는 그 실수의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합니다. 그럼 어른들이 지지 않는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될까요? 바로 아이들입니다. 일명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로 대표되는, 물론 실제로 충분한 격려를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미 자포자기하는 단계로 넘어가서 실제로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그리고 지금도 성장을 지향합니다. 성장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좌절을 극복하지 못할 때 아이들은 성장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방어 기제를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해서, 선생님이 내 생각을 충분히 읽어주지 못해서, 친구가 저렇게 행동해서. 성장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그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적절한 지원과 격려를 제공하는 것은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에는 결국 필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해주지 못했던 어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의 문제가 어른들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대해 어른들이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그러한 상태에 빠진 아이들이 빠져나오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객관적인 상황 판단도 아직 어렵고 자기 표현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가된 책임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한 결과로 목표로 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자신의 모습에 아이들의 목표를 상실하고 좌절해버립니다. 만약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사춘기 시기까지 버텼다면 새로운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제 아이들은 어른들의 완벽한 척에 속지 않습니다. 어른들 역시 실수투성이인데 완벽한 척하기 위해 자신의 문제가 아니거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어른들이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아이들은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통해 성장하는 것보다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어른들이 알려준 책임 전가입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느껴버린 아이들은 이제 자신의 문제마저도 사회 탓, 부모 탓, 선생 탓, 친구 탓을 하며 외부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신의 자아를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솔직함입니다. 교실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면 아이들도 어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도 교실에서 교실 분단소, 이동식 친구들 줄 세우고 조용히 시키는 거,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시작하는 거 알려주는 거, 교실 환기시키는 거, 친구들 오답노트 도와주는 거, 정말 많은 부분에서 아이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신발 정리, 식사 준비, 방 청소, 빨래 널기, 설거지 등 작지만 아이들이 줄 수 있는 도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은 위치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부탁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는 고마워, 아이들에게 실수하는 일이 있을 때는 미안해라고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위가 동등하다는 것이 결코 역할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르므로 때로는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통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바꾼 것 중 교실에 가장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이 고마워, 미안해 라는 말입니다. 제 언어를 바꾸면서 저는 저의 부족한 면들을 아이들에게 인정하게 되었지만 아이들은 저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스스로의 부족한 면들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때 아이들이 더욱 저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낀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감사와 사과를 통해 아이들은 교실에서, 가정에서 자신이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과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굳이 따로 격려하지 않아도
성장을 위한 용기와 의욕을 얻어가기도 합니다. 아이들 교육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실 거예요. 새로운 것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다 바쁘잖아요. 새로운 걸 시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하던 거를 바꿔보는 것은 당장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나 별도의 많은 노력 없이 커다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꺼졌네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자녀의 시선에서 자녀의 삶에 관심 갖기입니다. 자녀에게 관심이 없는 부모가 있을까요?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 과한 것이 문제면 문제지 관심이 적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관심이 이거 한 페이지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뭐 똑같은데 색깔만 다르긴 하지만 네. 문제는 그 관심이 부모의 필요에 의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수의 부모님들이 자신이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제공하려고 하지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의 필요를 모두 수용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반대로 부모가 아이의 시점에서 이해시켜 줄 수 없는 것을 자녀가 모두 수용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강제하는 부분은 자녀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한 인성적인 영역에 최소화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부모 자식 간의 수직적인 권력 구도에서는 보통 부모가 나중에 크면 다 감사하게 될 거다라는 명분으로 충분한 설명 없이 부모 관점에서의 필요를 과하게 강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와 잘 소통하며 격려해주고 싶다면 나도 모르게 어른으로서의 지위를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며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자기 이해 및 자기 표현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의 삶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도 자녀의 시선에서 자녀의 삶에 관심 갖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녀의 자기 이해와 자기 표현 능력이 성장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먼저 자녀의 시선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필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제가 김상욱 박사님, 교수님 영상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되게 인상 깊은 문구가 있었어요. 그냥 제가 억지로 따온 걸 수도 있는데 한번 틀어주실래요? 항상 그렇지만 이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답보다 질문일 때가 많아요. 질문을 잘하면 답은 언젠가 나옵니다. 질문을 잘못하면 100년, 200년 지나도 답이 안 나와요. 질문이 틀렸기 때문이죠. 바로 딱 이 부분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답보다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질문을 잘하면 답은 언젠가 나옵니다. 그런데 질문을 잘못하면 100년, 200년이 지나도 답이 안 나와요.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전 이렇게 살짝 바꿔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어이구, 마이크. 항상 그렇지만 이 과학에서 마이크를 놓고 와서. 네. 이렇게 바꿔보고 싶은데요. 아이들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아이들의 필요는 언젠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필요를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고민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관점이 틀렸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링크를 가져와 봤고요. 다음 넘어가 주시겠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한 학습지를 대충 보관하거나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성적이 잘 나온 시험지는 집에 가져갈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는 자신이 만든 것을 건드리기만 해도 울어 제끼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년만 돼도 미술 시간에 만든 작품을 버려도 되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어른들이 자녀의 관점에서 자녀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관점으로 자녀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차피 나중 가면 기억도 나지 않는데 뭐가 중요해. 그래서 성적은 얼마야. 학교에서 만든 거 집에 갖고 와봐야 통과만 차지하지. 어디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다 버려. 우리가 어렸을 때 새로운 것을 배웠던 과정과 그때의 감정, 어렸을 때 열심히 만들었던 작품, 어렸을 때의 교우 관계들이 삶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그 시기가 한참 지나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삶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격려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도 그런 것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그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든 어른이든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받는 경험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어른의 관점에선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이들의 삶에는 아이들에게는 가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가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삶은 정말 많은 부분이 의미 없고 재미없게 느껴지리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할까요? 세 번째로 결과와 별개로 과정을 꼭 되돌아보기입니다. 저는 결과가 좋든 나쁘든 꼭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되돌아보고 거기서 격려할 점을 발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항상 노력만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노력뿐만 아니라 시기, 운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결과는 불안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불안 속에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자아상을 지키기 위해 주저앉아 버립니다. 더 이상 도전하지 않습니다. 실패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대신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과거에 가둬버립니다. 또는 더 이상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일부러 아쉬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명으로 삼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나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대요. 열심히 했으면 더 나은 결과 있었을걸?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과정을 되돌아보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일종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만으로 나의 자아상을 구성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는 나의 노력만으로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과정은 다릅니다. 어떤 일의 목적에 있어서는 성공적이지 못했을지라도
그 과정에서는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와 함께 과정을 되돌아본다면 어떤 일의 결과가 아쉬울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보람과 성장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결과와 관계없이 이전보다 더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실에서 행실이 아주 개판인 학생들은 보통 열심히 노력해도 기껏해야 개판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당연히 능숙하기 어려우며 기존의 생활 양식을 새롭게 바꾸는 것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와 별개로 그 과정에서 학생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면 가능한 놓치지 않고 제가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언급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주목과 격려를 받은 아이들은 노력과는 별개로 여전히 완전히 개선되지 못한 나쁜 행실 여전히 있겠죠. 그런 행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제가 비판하고 지도하더라도 자신의 행실을 바꾸려는 노력의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과정에 대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반발하기보다는 웃으면서 아 맞아요 제가 좀 그렇죠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과가 좋든 나쁠 때뿐만이 아니라 좋든 나쁘든 그와 별개로 학생의 노력으로 통제가 가능한 과정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그냥 지나가시면 된다고 했는데 처음에 다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네. 자 드디어 내용상의 마지막인데 페이지는 조금 더 있습니다. 네. 네. 네 번째 타인과의 비교 대신 이전의 자신과 비교하기입니다. 첫 번째 아이에게 부족한 어른이 되어주기와 유사한 상황에 대한 것이지만 그 메커니즘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아이에게 부족한 어른이 되어주기는 내가 위치한 현재 지점과 목표점 사이의 간극을 학생들이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타인과의 비교 대신 이전의 자신과 비교하기는 자녀의 시선을 현재 지점과 목표점 사이의 간극에서 나의 과거 지점과 현재 지점 사이의 간극, 즉 자신의 성장폭에 주목하게 만들어주는 격려의 기술입니다. 현재 지점과 목표점 사이의 간극을 아무리 줄이더라도 나는 결국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리 간극이 좁더라도 나는 항상 누군가의 뒤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날 수는 없기에 내가 현재 목표를 따라잡더라도 내 앞에는 다시 새로운 목표가 등장합니다.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 인식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정말 굳건하지 않다면 포기하거나 편법으로 상황을 바꾸려 들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나의 과거 지점과 현재 지점 사이의 성장폭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무조건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결과와 별개로 과정을 되돌아보기와 연결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에서의 수업을 다른 자료 없이 거의 교과서만을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제가 처음 교직에 나왔을 때는 저도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수업을 만들고 싶어서 다양한 자료와 활동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조금은 슬프게도 제가 그렇게 좋은 수업 자료를 찾아다녔던 그때의 수업보다 아이들은 지금 저의 수업을 훨씬 재미있다고 이야기하고 이해하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와서 알게 된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라 아이들이 수업에서 성장하고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성장의 재미보다 실패의 좌절, 경쟁으로 인한 도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아이들은 배움에 흥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성장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로 일단 전달 드릴 내용은 끝이 났고요. 자, 이제 사실 제가 블로그에 글도 쓰고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또 아이에게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거나 또는 그럼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새로운 고민을 던져드릴까봐 좀 걱정이 있어서 좀 몇 가지 제가 예상했던 오해에 대한 것들을 답변을 좀 미리 드리면 첫 번째로 아이들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격려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격려하는 이유는요, 사실 격려도 수단이에요. 교육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배움과 성장은 필연적인 실패와 좌절의 과정입니다. 격려는 아이들이 실패하지 않게 만드는, 좌절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는 아이들이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 애들 엄청 혼내요. 여기 저희 반 학부모님들도 이제 계시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아이들 엄청 많이 혼냅니다. 잘못했을 때는 정말 엄하게 얘기하고요. 평소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엄하게 지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격려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무조건 친절하게 좋은 말만 감정이 상하게 만들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둘째는 이 양방향적으로 되게 걱정이 됐던 게 이 연수의 내용이 학부모님께 너무 완벽을 요구한다는 느낌을 드릴까봐 한편으로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 그래 내가 완벽하지 않고 실수하는 것도 다 오케이야 라고 생각하실 이런 양방향적인 걱정이 또 됐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실수에 대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수를 했을 때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완전함으로 인한 필연적인 실수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를 했으면 미안함을 표현하고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부모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것, 그게 아이들을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교실에서 되게 별거 아니에요. 애들 보고 뒷문으로 들어오고 앞문으로 나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가 교사잖아요. 앞에서 수업하고. 그런데 저도 일부러 돌아서 가요. 너희하고 선생님도 다르지 않다고. 너희가 지켜야 되는 건 선생님도 정말 역할의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걸 제외하고는 선생님도 지킬 거라고. 그래야 아이들이 사실 거기서 진정성을 느끼고 부모님의 모습에서 그리고 선생님의 모습에서 다른 어른들의 모습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노래 한번 재생해 주시겠어요? 네. 노력하고 걱정하지만 오히려 서로 상처를 주는 이 노래의 가사가 아마 보통의 부모님과 아이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도 연수 준비하고 막 하면서 되게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서 좀 노래 들으면서 저도 많이 울고 그랬고 또 교사로서도 또 아이들을 보면서 또 얘기해야 돼서 얘기했는데 또 이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또 그래도 좋아해주는 아이들 보면서 너무 고맙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이 연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진 이 부모님 그리고 자녀 모두가 가진 이 좋은 마음과 노력을 격려를 통해서 좀 더 일찍이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